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밈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1등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1등은 비트코인입니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죠. 그 1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2등은 카스파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코인인데 카스파코인이 훨씬 더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1등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카스파코인은 영원히 암호화폐에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1등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1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스파코인이 비트코인을 쫓아가기는 쉽지 않은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카스파코인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카스파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암호화폐의 1등과 2등의 차이입니다. 그럼 투자자의 1등은 뭘까요? 이제 그거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1등의 자리를 인정해줘서 투자를 한다고. 밈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돈이 없어서겠죠.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샀을 때 떨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나만 사면 돈이 올라간다는 그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손대는 것만 가격이 폭락한다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사면 그때 비트코인이 폭락할까봐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수량이 많은 코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지금 산다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8,80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섭게 떨어집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2,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8,800만 원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2,5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들고 있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워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패닉셀이 오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져서 고맙다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데도 끝도 없지만 내려가는 것도 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투자는 진짜 본인의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망하지만 않는 코인이라면 또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코인이라면 투자자는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을 제일 먼저 발굴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사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래가 되는 거죠. 그 코인은 반드시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고래가 될 정도로 투자를 해야 거기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 나온 코인을 소개하면서 이건 밈코인이다. 가치가 없다. 기술이 없는 코인이니까 10,000원만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0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배쯤 상승한다 그러면 100만원, 1000배쯤 상승한다 그러면 1000만원입니다. 투자 대비 비율로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000원을 투자해서 100배 상승할 코인이라면 또는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배 상승할 코인이라면 100만원 집어넣어서 100배 상승하면 1000만원 1억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집어넣으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듯 투자자는 1등을 해야지만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투자 안 한 진짜 좋은 코인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게리 겐슬러 SEC 코인은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게코의 선전도 안 된, 광고도 안 된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해킹을 당해서 초창기 3월 16일 날 가격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6일 날 가격으로 돌아와서 그 이하까지 거의 95% 이상 폭락 사태를 맞이해서 해커 덕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해커가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사는 입장에선 덕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커 덕분에 거의 바닥에서 이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1등으로 이 투자를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코인이 잘 살아남아서 점점 생태계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로서 1등 투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살아남아서 성공만 한다면요. 근데 만약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그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위험이겠죠. 고위험을 감수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비율로 얻기 때문에 고위험일 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적은 금액 10,000원만 투자해서 100배, 1000배 얻어봐야 10,000원이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험일 때 위험을 분석해서 내가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없는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코인판에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오늘 새벽까지도 코인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서 가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4일 동안
8조 4,530억 개를 사들였고요. 현재 재고는 295조 2,374억 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율은 70.18%이겠죠. 이런 가격 방어를 하는 거는 3월 16일자 가격에 준해서 가격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가격 코인이 상승을 해서 언젠가 이걸 다시 다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은 6,000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우리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 동향 두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그 트위터 X에 재단에서 올렸는데요. 코인 개코의 캔슬러 SEC 코인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코인 개코는 각 거래소나 이런 곳에 새로 나온 코인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인 마켓캡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거래소를 소개받고 그걸 통해서 거래소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캡에 소개도 되기 전에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이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우리는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이게 등재도 되지 않은 코인을 알게 돼서 정말 저렴한 기회에 살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해킹을 당한 코인이라 더 저렴한 상황까지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을 소개했던 유튜버 두 명이 있었죠. 제가 아는 거는 슈팅스타라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이 캔슬러 SEC 코인을 알게 돼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분은 이거 소개하고 욕을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건 해킹당한 거는 그분 잘못이 아니니까 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킹당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동향에서는 이 코인 개코에 이제 요청을 제출했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재 요청을 한 거고요. 등재 요청을 해서 이제 각종 다른 거래소들이 문의가 들어와서 거래소가 하나하나 상장이 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장밋빛 전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어제 6번 고래와 7번 고래가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 지갑이 6번 고래가 됐고요. 7번 고래가 어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 거는 어제 3천억 개를 팔았습니다. 3천억 개를 파는 바람에 시장이 순간적으로 한번 요동을 쳤는데 그것도 팔자마자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회수를 해갔습니다. 어쩌면 재단에서 회수를 해갔을 수도 있겠죠. 어제 6,000원 이하로 떨어진 순간은 전부 다 재단이 구매해 갔으니까요. 이렇게 고래는 어제 6번 고래, 7번 고래가 자리바꿈을 해서 지금 해커 지갑은 6번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는 어제 본의 아니게 순위가 6번으로 상승을 한 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1조 6,679억 개고요. 그 중에서 3천억 개를 지금 매도 오더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가격은 소수점 이하 0.6개에 15,000.
가격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해커도 지금 그 재단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렴하게 팔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소폭 하락해서 2위로 내려왔고요. 거래량이 그만큼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켓 캡이 워낙 갭이 많이 차이가 나서 거래량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갭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정상적으로 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갑은 다시 소폭 상승해서 7,286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거기 보면 앞에 0 다 지우고 30,071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자고 하는 숫자고요. 33,401이라고 하는 숫자는 팔자고 하는 숫자쯤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갭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폭락 뭐 패닉셀 이런 것들은 다 멈췄고 조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3만대까지 올라왔으니까 2만대에서 3만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정상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덱스 거래소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는 추세는 멈췄고요. 여기도 6천대에서 가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에 6천대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0일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은 6,670대에 유지되고 있고요. 팔자와 사자가 그렇게 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 거래를 지속할 것 같고요.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코인 스토어의 가격하고 덱스 거래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일치된 상태에서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하거나 또는 무슨 급격하게 무슨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관련된 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코인이 있습니다. 이걸 XRPL2 원장에서 토큰을 눌러서 화면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토큰을 눌러서 보면 랭킹이라고 하는 그 하부 메뉴가 나옵니다. 랭킹을 선택하시면 9번째쯤에 브래드 코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코인인데요. 이걸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0.000021XRP입니다. 그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SEC 겐슬러 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코인인 거죠. 지금 겐슬러 SEC 코인이 소수점이야 0이 7개인데 여기는 0이 5개니까 훨씬 더 비싼 코인입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브래드 코인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일일 그래프입니다. 일일 그래프 아니고서는 이게
변동 추이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더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팔자 쪽은 28669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고 사자 쪽은 189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 갭이 거의 5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고 나면 팔기도 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려하셔야 될 문제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사실 우리한테는 썩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겐슬러 SEC 코인에 비해서 밈적 요소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장난삼아 사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막 계속 올라가거나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슈무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